요사이 기자들과 정치인들의 말과 글이 왜 이렇게 험해졌느냐, 왜 이렇게 거칠어졌느냐, 왜 이렇게 부정확해졌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교양이 없느냐, 개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영웅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이 이게 완전히 막말꾼으로 변했구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의혹 하면서 사람을 잡는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는 어느 나라의 영혼입니다. 이 국어가 혼탁해지면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한글 전용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하는 게 한국어의 구조인데 편한 쪽으로 한자를 버리고 한글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게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70%의 국어 단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한글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암호 또는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암호, 소리 이런 말을 계속 쓰다가 보면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냥 두루뭉실해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부정확해지고 이 말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급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나 내지르고 암호 같은 말만 해가지고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어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 말살은 동양에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처음 시작한 건데 이 한국으로 와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서 한글 전용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한자 교육을 시작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쉬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영웅 사태의 저는 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 사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울분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저런 교양 없는 무지한 글을 쓸 수 있느냐? 어떻게 노인들에게 무지한 노인이라면서 아둔한 팬심, 뒤틀린 팬심이라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느냐? 그 근본 원인을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 황영웅 팬들의 외침, 기자들은 자숙하라 하는 동영상을 올렸더니 여기에 또 점잖은 분들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오늘 읽어본 댓글들은 또 새로운 면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개를 소개를 하면서 저희 대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어디에서 치유받을 데가 없어요. 혼자 힘들어야 하고 아파야 합니다. 힘들지 하고 던진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황영웅의 노래는 노래인데 의지가 되고 치유가 되어 응원까지 받고 반복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요.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요? 그냥 잘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태어나 이런 가수 처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수가 이리 오랫동안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지 않을 때 잠시 치유받으며 고통을 줄였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그리워할까요? 차라리 역효과로 어마어마한 유명한 귀한 가수가 될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우리 곁에 와서
작아진 저의 암들이 더 작아져 저도 정상인처럼 살고 싶네요. 희망을 가져보게 어서 오시게 선생님 도와주셔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분은 완전히 황영웅의 노래를 암 치료제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치료제가 뚝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단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괴롭답니다. 난숙이란 분입니다. 조갑재 기자님 말씀에 10년 체정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 너무나 시원합니다. 우리의 황영웅 가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은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좋아할만 하니까 우리 가수님을 좋아하고 응원하는데 무지한 유튜버 몇몇이 우리 황영웅 가수님을 밟아버리는 못된 자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돈만 쫓아가는 인간보다 진실하게 기사 올리고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조갑재 기자님, 이렇게 진실만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이 최고의 기자님이십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조갑재 선생님의 수고에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고개가 숙여집니다. 언론은 사실만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데 기본을 잃고 미친 듯이 서대했으니 악질 유튜브나 MBC 기자들에게 묻고 싶네요. 왜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황영웅에게 돌을 던지다 못해 무덤으로 몰고 가는 참 이유를 진짜 묻고 싶습니다. 황영웅 사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본 사례입니다. 음폭에서 떠드는 대로 황영웅이 인생을 더럽게 살았다면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미 반성했기에 하차했고 숨소리조차 안 내고 있는 요즘이 자숙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뭘 하라 마라 하는 권리를 누가 주었나요? MBC 기자와 유튜브 기자는 자숙을 떠나서 매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본인들의 입과 글로 한 인간을 처절히 짓밟고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까지 조롱하는 기자들, 무지한 노인이라고 치부하는 기자들, 당신네들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지 과연 만인 앞에 떳떳하게 묻고 싶네요. 한국 사람들이 당신은 부모도 없느냐고 자식도 없느냐고 물으면은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비판을 듣는 기자들이 자숙해야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기자님들, 그대들이나 조용히 자숙하세요. 또 다른 댓글, 114 전화하면 한국일보 신문사 알려줍니다. 아마 이번 회사 전화 불 많이 났지 싶습니다. 무슨 기자면은 여자분 이름인데 참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색안경 끼고 기사 쓰니 안티 팬인가 봄. 우리 팬덤은 오늘부터 이 기자 안티 팬 자청한다. 그리고 기자 직함 내려놓아라. 기사 쓸 자격 없다. 복귀하든 말든 너네 언론들 허락 동의받을 권리 없다. 이 점 분명히 밝힌다. 복귀 시기는 소속사 및 본인 가수한테 정해지는 거지. 어떤 무당은 복귀 시기도 알려주더라. 미친 것들. 개인 운명은 자기가 개척 열어가는 거지. 사람 현재 운명도 앞날도 예상 못하는데 미래 점치는 것들, 복귀하는 것도 가르쳐주는 골 때리는 무당 콘텐츠도 폐지해라. 한국기자협회 반성해라. 각성해라. 연우란 분, 선생님 가수협회에서 황영웅을 좀 도와줄 수는 없는지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수협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가수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폭 기자들한테 너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녹차란 분입니다.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황영웅 가수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십니다. 저는 선생님과 2살 차이. 근데 선생님께서는 약한 자를 위해서 정의롭게 바르게 노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나이 70 중반입니다. 트로트는 노동자들이 힘들 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열심히 일합니다. 기자들은 가슴이 없어요.
이들 기자들은 가슴이 없답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슴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기자님들 힘들게 일하며 트로트를 들으며 힘내서 일합니다. 기자들은 누가 기자가 되도록 키웠습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정의 편에 서서 바른 글을 써보세요. 기자님들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제발 서민들의 입장에서 글을 쓰시면 기자인 당신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기자입니다. 선생님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서민들의 애환을 살피시면 지금보다 훌륭한 먹물 먹은 기자로 서민들 위로해 주실 겁니다. 사실 확인하고 붓을 늘어 기사를 써 주십시오. 점잖은 충고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충고입니다. 사실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 확인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의혹이라고 덧붙여버리면은 이게 90%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10%의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에다가 의혹이라는 월계관을 딱 씌워놓고 나중에는 또 이걸 사실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영웅을 잡고 있는 기자들에게 이제 화난 분들이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초목이란 분. 선생님, 어느 유튜브 보니 어떤 기자가 황영웅 노래하고 싶으면 돈 내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돈 없으면 노래하지 마라. 이런 글귀를 읽어보고 완전 공산국가 우두머리 같아요. 황영웅을 못 살게 구는 많은 기자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본인들 뒤를 돌아다 보면은 사춘기 때 속 한 번 안 썩히고 크는 아들 몇이나 됩니까? 왜 노래를 하라 마라 하는지 여기가 독재 나라입니까? 묻고 싶네요. 혜주씨, 항상 선생님 진정한 영웅군 구원자 같은 말씀에 깊이 감명하며 영웅군의 노래로 아침을 엽니다. 세상 풍파와 맞서 강하게 아주 열심히 살아낸 70세 아줌마 할머니인데 제 가슴에 여린 감성이 녹아 있는지도 몰랐다가 영웅군의 노래로 긴 세월 단단하게 맺혔던 한들이 사르르 녹는 듯 보상받는 느낌으로 지내다가 영웅군 하차 후 다시 가슴 저리는 안타까움으로 도대체 영웅군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나 답답하던 차 선생님의 방송이 그야말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표현 대단합니다. 황영웅의 노래로 긴 세월 단단하게 맺혔던 한들이 사르르 녹는 듯 보상받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몇십 년 동안 사였던 한 울분을 알아주지 않는데 황영웅의 노래가 뭐 빈징에나 인생아 고마웠다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가 자신의 한을 녹여주고 자신이 그동안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 혼자뿐이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을 가진 분이 아마 수십만, 수백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이야말로 대통령 열보다 나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자 몇이 들어서서 황당무계한 반인륜적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던 분들이 다행히 저와 교감이 되어가지고 용기 백배 해가지고 지금 언론사에 전화 걸고 댓글 쓰고 아마 메일도 보내고 하시는 모양인데 잘하는 일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게 정의감 아닙니까? 가장 숭고한 정신입니다. 바로 황영웅 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순수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착하면서 악착 같아야 됩니다. 또 필요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국민 노릇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맙니다. 황룡 사태가 주는 교훈은 뭐냐?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행동해야 한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착하면서도 용감해야 된다. 감사합니다.